토호쿠의 까게야마 사는 겨울 아침에 서리를 머금고 서 있었다. 마을은 상이슬게 자리 잡고 있었고 하나는 16살의 소녀로 작은 집 앞에서 아버지 타로와 함께 밭일을 시작했다. 그녀의 손은 차가운 흙을 파헤치며 떨렸지만 눈은 멀리 산봉우리를 향해 있었다. 하나야, 오늘도 열심히 해라. 공부는 이제 그만두고 밭에서 도와야 해. 타로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45살의 그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아침부터 밤까지 일했다. 옆에서 43살의 유키가 말했다. 그래, 네가 공부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니? 이 마을엔 학교도 없어. 하나의 가슴은 무거웠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책을 사랑했지만 마을에는 인터넷도 가까운 학교도 없었다. 밤이면 등불 아래서 낡은 책을 읽으며 꿈을 키웠다. 의사가 되고 싶었다. 산속에서 아픈 이들을 돕고 마을에 희망을 주고 싶었다. 하지만 가족의 압박은 날로 심해졌다. 하나야, 네가 밭에 나서야 우리도 살 수 있어. 유키의 말에 하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날 저녁 마을 어귀에서 낡은 집에 사는 70세의 켄지를 만났다. 그는 은퇴한 교사였고 한때 도시에서 살았다. 그의 손에는 먼지가 쌓인 책 더미가 있었다. 하나야, 이 책들을 가져가거라. 네가 읽을 만할 거야. 켄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하나는 놀라며 물었다. 선생님, 이걸 왜 저에게요? 켄지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내 눈빛이 책을 원하고 있어. 읽고 배우거라. 책들 사이에는 의학 서적이 섞여 있었다. 하나의 심장이 뛰었다. 집에 돌아온 하나는 어머니의 잔소리를 들으며 방으로 숨었다. 밤이 깊어지자 그녀는 등불을 켜고 책을 펼쳤다. 인체해부학 입문가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한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그녀의 꿈은 커졌다. 하지만 문득 유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공부는 포기해. 하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까게야마 사는 조용히 그녀의 고민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결심했다. 아무도 모르게 밤마다 공부하리라. 까게야마 산의 밤은 깊고 차가웠다. 16살의 하나는 방 안에서 등불을 밝히고 인체해부학 입문을 펼쳤다. 책의 낡은 페이지에서 의학 용어가 그녀의 눈을 사로잡았다. 심장, 폐, 혈관, 각 단어는 그녀의 꿈을 한 뼘 더 키웠다. 하지만 문득 밖에서 유키의 목소리가 들렸다. 하나야, 또 늦게까지 깨어있니? 내일 밭에 나가야 해. 그녀는 책을 급히 덮고 이불 속에 숨었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들킬까봐 두려웠다. 아침이 되자 45살의 타로는 밭에서 하나를 불렀다. 하나야, 이 감자를 캐. 공부 생각은 버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43살의 유키가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네가 공부한다고 이 집이 먹고 살겠니? 하나의 손은 흙투성이가 되었지만 마음은 책 생각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속으로 다짐했다. 포기하지 않겠어. 그날 저녁 하나는 켄지의 집을 다시 찾았다. 70세의 노인은 문을 열고 미소 지었다. 하나야, 책은 어땠어?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선생님, 의학책이 너무 어려워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켄지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물론이지. 내가 가르쳐 줄게. 의학은 인내가 필요해. 그는 책상 위에 종이와 펜을 꺼내 심장의 구조를 그리기 시작했다. 하나의 눈이 커졌다. 이게 심장이에요? 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네가 배우면 이 마을 사람들을 살릴 수 있어. 집으로 돌아온 하나는 밤을 새워 노트를 적었다. 하지만 이틀째 되는 밤 20살의 지로가 방에 들어왔다. 그는 하나의 형이었고 밭에서 일하며 조용히 그녀를 지켜봤다. 하나야, 이 책들은 뭐야? 그의 목소리는 놀라움이었다. 하나는 당황하며 숨기려 했지만 지로는 미소 지었다. 의사가 되고 싶구나. 나도 도울게. 몰래 책을 더 가져다 줄게. 하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오빠, 정말요? 지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50세의 아이코는 마을 우물가에서 유키에게 말했다. 유키 씨, 하나가 밤늦게 책을 읽는데요. 공부한다고 밭을 소홀히 해요. 유키의 얼굴이 굳어졌다. 정말이야? 그럼 더 엄격히 다스려야겠네. 까게야마 사는 조용히 그들의 갈등을 내려다봤다. 하나는 두려웠지만 켄지와 지로의 도움으로 꿈을 지키려 했다. 그녀는 알았다. 이 싸움은 이제 막 시작이었다. 까게야마 산의 바람은 밤마다
한나의 창문을 스쳤다. 16살의 한나는 등불 아래에서 켄지가 가르쳐준 심장의 구조를 다시 읽었다. 펜으로 그린 도안은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했다. 그러나 3일째 되는 밤 문이 거칠게 열리며 45살의 타로가 들어왔다. 한나야, 또 책을 읽고 있잖아.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책상이 뒤엎어졌고 의학 서적이 바닥에 흩어졌다. 43살의 유키가 뒤에서 소리쳤다. 이게 다 뭐야? 네가 밭을 소홀히 한 이유가 이거였어? 한나의 심장이 멎을 듯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책을 주었다. 아버지, 어머니, 제발 이해해 주세요. 저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이 마을을 돕고 싶어요. 타로의 얼굴이 굳어졌다. 의사, 그런 꿈은 이 산속에서 어림없어. 내일부터 밭에만 나가. 유키가 한나의 어깨를 잡았다. 공부는 이제 끝이야. 책은 태우겠다. 이 한나의 눈에 눈물이 흘렀다. 까게야마사는 조용히 그녀의 절망을 내려다봤다. 다음 날 50세의 아이코는 마을 우물가에서 소문을 퍼뜨렸다. 한나가 밤늦게 책을 읽더니 가족과 싸웠대. 공부에 미쳤나 봐.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다. 젊은 애가 밭도 안 돕고 한나의 평판은 점점 나빠졌다. 하지만 20살의 지로는 형으로서 한나를 지켰다. 그는 밤에 몰래 켄지의 집으로 한나를 데려갔다. 한나야, 내가 책을 더 가져올게. 포기하지 마.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한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오빠 고마워요. 켄지의 집에서 70세의 노인은 한나를 위로했다. 한나야, 네가 원한다면 내가 더 가르칠게. 의학은 시간이 걸려도 포기하지 않는 자가 이룬단다. 그는 낡은 가방에서 의학 개론이라는 책을 꺼냈다. 한나의 눈이 빛났다. 선생님, 정말요? 켄지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래, 네가 이 마을의 빛이 될 거야. 한나는 책을 펼치며 결심했다. 가족의 반대에도 마을의 시선에도 굴하지 않으리라. 그러나 밤이 깊어지자 타로와 유키는 한나가 집에 없는 것을 알아챘다. 어딜 간 거야? 타로가 소리쳤다. 유키는 아이코에게 물었다. 한나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아이코는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다. 켄지 댁에 갔을 거예요. 책 때문에요. 세카게야마사는 한나의 운명이 바뀌려는 순간을 지켜봤다. 그녀는 알았다. 이 싸움은 더 힘들어질 것이다. 카게야마 산의 아침은 차가운 안개로 뒤덮였다. 16살의 한나는 켄지의 집에서 돌아오다 45살의 타로와 마주쳤다. 그의 눈은 분노로 타올랐다. 한나야, 밤새 어디 있었어? 켄지 댁에 갔었지. 한나는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 저는 공부하고 싶어요. 타로가 소리쳤다. 공부가 밥을 주나? 오늘부터 밭에서 하루 종일 일해. 43살의 유키가 뒤에서 한나의 팔을 잡았다. 네가 이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수군대잖아. 한나는 밭으로 끌려갔다. 그녀의 손은 감자를 캐며 거칠어졌고 눈은 눈물로 흐려졌다. 50세의 아이코는 멀리서 이를 보며 미소 지었다. 한나가 정신 차렸나 봐. 공부한다고 큰 소리 치더니 그녀의 말이 마을 사람들에게 퍼졌다. 한나의 꿈은 점점 멀어지는 듯했다. 그러나 20살의 지로는 한나를 몰래 지켜봤다. 그는 밤이 되자 켄지의 집으로 갔다. 켄지 선생님, 한나를 도와야 해요. 부모님이 너무해요. 70세의 켄지는 지로를 보며 말했다. 지로야, 한나의 꿈은 우리 마을의 희망이야. 내가 한나를 가르칠 방법을 찾아볼게. 켄지는 낡은 책상에서 편지를 꺼냈다. 이건 내가 젊었을 때 학생들에게 보낸 편지야. 한나에게 용기를 줄 거야. 그는 편지에 이렇게 썼다. 한나야, 꿈은 포기하지 않는 자만이 이룬다. 까게야마 산도 내 결심을 지켜보고 있어. 지로는 편지를 받아 한나에게 몰래 전했다. 그날 밤 한나는 밭에서 돌아와 방에서 편지를 읽었다. 켄지의 글은 그녀의 가슴을 뜨겁게 했다. 포기하지 않겠어. 그녀는 다시 책을 펼쳤다. 하지만 다음 날 마을의 한 노인이 갑자기 쓰러졌다. 한나는 밭에서 이를 보고 달려갔다. 할아버지, 괜찮아요? 그녀는 책에서 배운 대로 노인의 맥박을 확인했다. 숨이 약해요. 물을 주세요. 한나의 침착한 대응에 마을 사람들은 놀랐다. 노인은 물을 마시고 정신을 차렸다. 이 소식은 아이코에게도 전해졌다. 그녀는 불쾌한 표정으로 말했다. 한나가 뭘 안다고 나서? 위험할 뿐이야. 하지만 몇몇 주민들은 한나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한나의 행동은 작은 변화를 일으켰다.
까게야마사는 그녀의 용기와 결심을 지켜봤다. 한나는 알았다. 꿈을 이루려면 더 많은 시련이 기다릴 것이다. 까게야마산의 봄바람이 마을을 스치며 새로운 희망을 예고했다. 16살의 한나는 밭에서 일하며 마음속으로 켄지의 편지를 되새겼다. 꿈은 포기하지 않는 자만이 이룬다. 그녀는 밤마다 지로가 몰래 가져온 책을 읽었다. 의학 개론의 페이지들은 그녀의 손에 달아갔다. 하지만 45살의 타로는 한나를 더 엄격히 감시했다. 한나야, 밤에 책을 만지지 마. 들키면 혼난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43살의 유키도 한나의 방을 수시로 확인했다. 네가 공부하면 우리 가족이 망해. 한날 저녁, 지로는 한나에게 속삭였다. 한나야, 켄지 선생님이 또 책을 주셨어. 숨겨놔. 그는 낡은 가방에서 질병 예방이라는 책을 꺼냈다. 한나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오빠, 고마워요. 이걸로 더 배울게요. 하지만 그 순간 타로가 문을 열었다. 지로야, 뭐해? 한나한테 뭘 주었어? 지로는 당황하며 책을 숨겼지만 타로가 가방을 빼앗았다. 이게 뭐야? 또 책이야? 그는 화를 내며 책을 찢었다. 한나와 지로는 얼어붙었다. 다음 날 50세의 아이콘은 마을 광장에서 소문을 퍼뜨렸다. 지로가 한나를 도운데 그 가족이 이상해졌어.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다. 한나가 공부한다고 형까지 망쳤네. 한나의 가슴은 아팠다. 그러나 70세의 켄지는 지로를 불러 위로했다. 지로야, 내 희생이 한나를 살릴 거야. 내가 부모님과 얘기해 볼게. 켄지는 타로와 유키를 찾아갔다. 한나의 꿈은 이 마을을 구할 거예요. 제발 허락해 주세요. 타로는 코웃음 쳤다. 선생님, 현실을 보세요. 그날 밤 한나는 밭에서 일하다가 다시 노인이 쓰러지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달려가 맥박을 확인하고 책에서 배운 대로 노인의 머리를 살짝 들어 올렸다. 할아버지, 버티세요.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자 한 사람이 말했다. 한나가 또 구했어. 대단해. 아이콘은 이를 보고 입을 다물었다. 까게야마사는 한나의 용기를 축복하듯 바람을 불어넣었다. 한나는 알았다. 이 작은 성공이 그녀의 꿈을 지키는 첫걸음이다. 까게야마산의 여름 햇살이 마을을 비췄지만 16살의 한나의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다. 45살의 타로는 지로를 혼냈다. 네가 한나를 망치고 있어. 앞으로 밭에서만 일해. 지로는 고개를 숙이며 한나를 바라봤다. 한나야, 미안해. 내가 더 조심할게. 한나는 눈물을 삼키며 말했다. 오빠, 제발 포기하지 말아요. 43살의 유키는 한나의 방에서 등불을 숨겼다. 더 이상 책은 안 돼. 네가 공부하면 가족이 망해. 하지만 한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밤이 되면 지로는 몰래 켄지의 집으로 한나를 데려갔다. 70세의 켄지는 작은 오두막에서 한나를 기다렸다. 한나야, 이건 내가 쓴 노트야. 밤에 공부해. 그는 낡은 노트를 건넸다. 그 안에는 심장병 치료법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한나는 감동하며 말했다. 선생님, 이걸 어떻게... 켄지는 미소 지었다. 내가 젊었을 때 한 환자를 구하지 못했어. 네가 그 죄를 갚아줘. 한편 50세의 아이콘은 마을 사람들을 모아 말했다. 한나가 밤에 돌아다니며 가족을 망치고 있어요. 켄지와 짜고 있죠. 몇몇 주민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집안이 이상해졌어. 하지만 마을의 한 어머니, 40살의 미호는 말했다. 한나가 노인을 구한 걸 잊지 마세요. 그녀는 우리를 도울지도 몰라. 아이콘은 이를 무시하며 더 큰 소문을 퍼뜨렸다. 켄지가 한나를 망치고 있어. 그날 밤 한나는 켄지의 노트를 읽다가 문득 소리가 났다. 창밖을 보니 타로가 다가오고 있었다. 한나야, 어디 있는 거야? 한나와 지로는 숨었다. 켄지가 문을 열고 말했다. 타로 SSE, 한나를 내버려 두세요. 그녀는 이 마을의 미래예요. 타로는 코웃음 쳤다. 미래? 농담이야. 그는 떠났지만 한나는 알았다. 이 비밀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까게야마사는 그녀의 결심을 시험하듯 바람을 불어넣었다. 까게야마사는 가을 햇살 아래 따뜻하게 빛났다. 7년이 흘렀다. 이제 23살이 된 한나는 의학시험 결과를 손에 들고 마을로 돌아왔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눈은 빛났다. 합격했어요. 그녀는 속삭였다. 마을 입구에서 77세의 켄지가 한나를 기다렸다. 한나야, 해냈구나.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한나는 그를 끌어안았다. 선생님, 다 선생님 덕이에요.
한나는 마을 광장으로 걸음을 옮겼다. 마흔이 된 미호가 주민들을 모아 한나를 환영했다. 한나가 의사가 됐어요. 우리 마을의 첫 의사예요. 주민들은 박수를 쳤다. 57세의 아이코는 뒤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과거의 소문을 떠올리며 미안함을 느꼈다. 한나의 부모, 49살의 타로와 47살의 유키는 광장으로 나왔다. 타로는 한나를 보며 말했다. 한나야, 내가 틀렸어. 내 꿈이 우리 마을을 구했어. 유키는 눈물을 흘리며 한나를 끌어안았다. 미안해, 한나야. 27살의 지로는 한나의 옆에 서서 미소 지었다. 한나야, 내가 도와준 보람이 있네. 한나는 웃으며 말했다. 오빠, 고마워요. 우리 같이 마을을 바꿨어요. 한나는 켄지의 도움으로 작은 진료소를 열었다. 까게야마 진료소라는 간판이 걸렸다. 첫 환자는 한때 한나가 구했던 노인이었다. 그는 한나에게 말했다. 네가 있어서 내가 살아있지. 마을은 한나 덕분에 변했다. 주민들은 그녀를 자랑스러워했고 아이코도 진료소에 찾아와 사과했다. 한나야, 내가 잘못했어. 고마워. 한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아이코 아줌마, 괜찮아요. 이제 함께 마을을 지켜요. 까게야마사는 한나의 승리와 마을의 화합을 품었다. 한나는 매일 아침 산을 보며 다짐했다. 이 마을을 위해 계속 노력할 거야. 그녀의 꿈은 현실이 되었고 마을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